안녕하세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김경자TV, 대한민국 교육 전문 TV 김경자TV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추석이라 연휴라 한번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몇 년이 된 것 같네요. 우리 김경자TV를 기다려주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코로나를 맞이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3회차에 한해서 했는데, 오늘부터는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엄마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그 위인들을 낳아주신 엄마 중에서 한석봉 어머니, 신사임당 어머니, 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역사상의 한석봉 어머니, 신사임당 어머니, 신사임당 이율곡 어머니, 또 공자 어머니, 또 맹자 어머니, 또 누가 계실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석봉 어머니하고 이율곡 어머니, 신사임당 그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어떤 엄마인가? 저는 그런 위인 엄마들을 또 떠나서 저는 친구 같은 엄마 또는 어머니 같은 엄마가 뭐냐? 무조건 맹목적으로 자식의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엄마. 또 한 엄마는 사실 이거는 조금 슬프지만 원수 같은 엄마도 있어요. 더 나쁜 엄마는 뭔지 아세요? 자식을 죽음으로 모는 정말 무서운 살인자 같은 엄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이 같은 엄마. 정말 오빠한테 해주듯이, 누이가 오빠한테 해주듯이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는 엄마. 또 어떤 엄마가 있을까요? 네, 며느리 같은 엄마. 사실 이 7가지 엄마는 제가 사실은 부처님 옥야경에서 7가지 며느리상을 빗대어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친구 같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였을까? 너무나 강압적으로 정말 지시만 했던 엄마였을까? 아니면 친구처럼 나하고 같이 나의 모든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엄마였을까? 정말 어떤 엄마였으면 좋았을까? 먼저 엄마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엄마였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곰곰이 생각하셨다가 다음 또 김경자TV를 만나실 때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역사상에서 어떤 엄마를 제가 권하느냐면요, 한석봉 엄마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석봉 엄마 어떻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시절에 누구나 다 한석봉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10년을 정말 약속하고 공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에 엄마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그 보고 싶은 아들이 7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아마 맨발에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가서 아들아! 그러고 껴안고 한바탕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석봉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 딱 연 다음에 그 밖에 마당에 있는 사람 누구요? 소자 한석봉입니다 하니까 어찌 지금 이때 와 있느냐 그랬더니 공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놔라. 그래, 공부가 다 됐냐? 그리고 호롱불을 끈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불을 켜니까 엄마가 썰어놓은 떡은 가지런하게 똑같은데 한석봉은 어땠습니까? 그 써놓은 글을 보고 아무 소리 않고 어머니에게 절 한번 하고는 그 밤중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천자문에 나온 그 아름다운
글씨가 바로 한석봉 글씨체입니다. 자, 한석봉 어머니라고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외아들. 그런데 어땠습니까?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리고 기다려줬습니다. 자, 나는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주나. 한번 볼까요? 자,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애가 끙끙 앓아요. 옆에서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요렇게 보니까 아유 이거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 그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잖아. 금방 나오네. 자, 그 아이는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문제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기다려 주셔야 돼. 애가 그래서 그 고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안 될 때 그때는 네가 요 부분에서 요것을 요렇게만 조금만 생각했으면 될 것이다 가르쳐줬으면 그 아이는 그 문제를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숙제 내주면 그 하는 걸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1학년, 2학년, 저학년 엄마들은 더해. 이리 갖고 와. 엄마가 다 만들어줘. 선생님 눈매가 어떻습니까?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 그 숙제를 내준 건 뭡니까? 꼭 무슨 작품을 만드는 뜻이 아니에요. 과제를 내 손으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건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과제를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내서 자료를 찾아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단지 그 미술작품 만들어낸 그 공예 만들어 가야만 된다라는 그 짧은 생각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귀중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어떤 엄마인가, 나는 친구 같은 엄마인가, 또 누이 같은 엄마인가, 정말 나는 우리 아이를 인생을 그 아이의 꿈을 뺏는 도둑 같은 엄마는 아닌가. 내가 의사가 못됐어요. 내가 변호사가 못됐어요. 내가 못한 꿈을 내 자녀에게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부모님은 사실은 자녀가 똑같이 그 꿈을 꿀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아니라면 그 아이의 꿈을 빼앗는 꼭 물질만 뺏는 게 도둑입니까? 아이의 꿈을 뺏는 것도 도둑입니다. 정말 도둑 같은 엄마는 되지 말아 주시기를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꿈을 찾아내서 이끌어주고 같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의 꿈을 절대로 뺏지 마세요. 나의 꿈을 못 이루는 거에 진짜 아바타로 만들지 마시고 대신 그걸 한 풀이로 삼지 마세요. 또 하나, 성적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TV에서 한번 말했을 거예요. 99점 있는 데서 100점 맞으면 걔는 1등이 99점은 꼴등입니다. 100점 다 있는 데서 99점 맞으면. 반대로 다 빵점인데 1점 맞으면 걔 1등이에요. 1등은 상대적입니다. 그거 등수 떨어졌다고 아이를 코너에 몰아서 정말 그 귀중한 그 아이의 생명을 앞날을 그거 살인자 같은 엄마입니다. 절대로 아이에게 절대로 부담 주지 마세요. 성적은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정말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신지 알죠? 알리바바가 공장이 있었습니까? 공장 하나도 없는데 그 엄청난 불. 아마존이 공장이 있습니까? 그 하나의 그것도 책을 빌려주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엄청난 세계 최대의 불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생각 하나, 아이디어 하나 창출하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부터는 뭐 1등급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대학 가려면 그래야 됩니다. 요번에 신문을 보니까요. 요번 먼저 그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대학에서? 먼저 우선 배치해가지고, 네, 수시 합격이라고 그러죠? 네. 정원이 6만 명이 남는 데입니다. 6만 명이. 그리고요, 우리나라 현재 대학교 모든 정원과 응시자가요, 오히려 응시자가 적답니다. 이제는 대학이 남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어느 대학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는 별로 크지 않고 한석봉 엄마처럼 우리 아이를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엄마인가, 이번 TV에는 나는 어떤 엄마인가, 그리고 어떤 엄마가 됐으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대할 때 우리 아이에게 무슨 꿈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찾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제 아무래도 가정에서 애들하고 참 많이 접하시죠? 저는 이런 기회에 가족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어요. 가족신문. 우리 요새 F형집 많죠? 가족신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회의. 아마 가족회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주제를 놓고 가족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공부가 되신지 아시죠? 회의를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말하기 수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에는 뭐가 쫓아와야 되죠? 남의 말을 경청, 듣는 공부가, 듣기 공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서로 맞춰보고 어느 점이 어디가 다른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의 생각에 대해서 배려하는 자세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그럼 주제를 정합니다. 지금 요즘 아빠도 재택근무고 우리가 전부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구들끼리 한 집안에서 살아가면 좋은 점 또는 불편한 점이 뭔지, 그럼 우리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를 자주 보니까 참 좋아요. 뭐 같은 생활 나눠서 좋아요. 근데 또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치 보느냐, 어디 나가고 싶은데 친구한테 가고 싶은데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또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또는 뭐 일요일 날이라든가 그럴 때 우리 시간을 우리 가족끼리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 국내 여행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제를 놓고 한번 자녀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봐서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이게 풀려서 모든 게 저가 됐을 때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바쁘다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오늘은 가족회의 하는 날 해서 아빠도 일찍 들어오시고 엄마도 또 나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을 가족이지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을 부모님께서 받아들이고 이걸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사실 유교 그런 사회 속에 자랐기 때문에 바로 1세대, 5, 6, 6세대, 6, 70세대들은요 어른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리고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절대로 입 다물었어요. 근데 서양은 우리하고 반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여러분 탈무드 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식사 때 나오죠? 얼마나 식사 때를 통해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좀 바꿉시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열어줍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회의, 또 가족신문, 이제 신문은 그 가족회의 한 거나 또는 작품, 아빠는 아빠대로 잘하시는 거 뭐 만화를 컷을 그리신다든가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뭐 예쁜 그림 또는
뭐 시도 좋고요. 또 우리 자녀분들도 자기의 꿈, 뭐 또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걸 가족신문에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가족의 기쁜 일, 뭐 생일 맞이한 거, 뭐 여러 가지에서 한번 뭐 큰 신문이 아니더라도 가족신문 한번 꾸며보기. 나중에 이 다음에 자녀가 자랐을 때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한 시기지만 이걸 또 역으로 잘 기회를 잡아서 가족신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가족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토론하는 그러한 교육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내가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목적을 가지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영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에게 아주 기분 좋게 마음을 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집에서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자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제가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주제의 김경자 TV는 교육 전문 TV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엄마인가와 또 이러한 시대에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거 듣기 훈련 또 회의할 수 있는 거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도 길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족신문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의 그 생각이나 작품 솜씨를 기념으로 남겨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제는 마스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마스크 제대로 사용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 입가에 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습진도 생길 수 있으니까 바람도 좀 이렇게 쐬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절대 안을 만지지 마시고 귀걸이 그쪽에 그걸 만지시는 습해서 마스크도 바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는 꼭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